왜 나이가 들수록 검사가 더 많아질까요? 왜 멀쩡하던 분이 검사를 받고 난 뒤 더 지치고 약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70세 이후에는 어떤 검사가 오히려 몸을 위협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노년 건강검사의 득과 실을 연구해 온 박태성입니다. 연구실과 현장을 오가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추적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내는 신호보다 기계가 뿜어내는 숫자를 먼저 믿기 시작하면 노년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려고 검사를 받지만 정작 그 검사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불안을 키우고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따라가는 5가지 위험한 검사를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이 검사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상황에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검사 때문에 고민하셨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이병남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병남 어르신은 평생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사셨고 아프다는 말도 잘 안 꺼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셨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고 큰 불편함 없이 지내셨죠. 그런데 주변 친구분들이 하나둘씩 검사를 받는다는 말에 불안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큰일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복부 검사에서 작은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셨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도 아프지 않았고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을 삼켜버렸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밥맛도 떨어지고 매일 걱정만 하셨죠. 결국 조직 검사까지 이어졌고 검사 후 멀쩡하던 배 주변에 통증이 생기면서 몇 주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단순한 노화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였던 거죠. 하지만 불안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검사 전에는 건강했는데 검사 후에는 약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어떤 검사를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검사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는데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발견됐다고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국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정도가 무증상 세균 보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소변에 세균이 있는 거죠. 이건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방광과 요도의 환경이 변하면서 세균이 자리 잡게 되는 건데 몸에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76세 김정우님은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생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후 오히려 더 강한 세균이 증식해서 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생제는 한 번 사용하면 약한 균은 죽지만 강한 균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재발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이 탁하고 냄새가 심하다면 그때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검사 수치만 나쁘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몸에 불편 신호가 있을 때만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소변 검사 결과 때문에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심전도 검사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심장의 전기 신호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입니다. 심장도 나이를 먹으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년 연구 자료를 보면 75세 이상 무증상 대상자의 60%가 심전도에서 경미한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80세 박남호님은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추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영제를 주입해서 혈관을 확인하는 검사였는데 조영제 반응으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몸이 붓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며칠 동안 힘들어 하셨죠. 알고 보니 심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심전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편안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심전도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전도는 작은 숫자 변화도 이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과잉 검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혹시 심전도 결과 때문에 더 큰 검사까지 이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허리 통증 때문에 찍는 MRI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MRI부터 찍어보자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층 허리 통증은 대부분 근육 약화나 긴장 때문입니다. 디스크나 뼈 문제가 아니라 근육 문제인 거죠. 한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증이 전혀 없는 노인의 90%가 MRI에서 디스크 돌출 소견을 보였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보이는 거죠. 이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처럼 디스크가 탱탱하지 않고 조금씩 납작해지면서 모양이 변하는 건데 이걸 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72세 윤상배님은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디스크가 돌출됐다고 해서 시술을 권유받으셨죠. 시술을 받고 나니 오히려 허리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원래는 가끔 아픈 정도였는데 시술 후에는 매일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허리 통증의 기본 치료는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대부분의 통증은 좋아집니다. 다리가 마비되거나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만 MRI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MRI를 찍으면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 때문에 걱정돼서 MRI 권유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전립선 수치 검사입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받는 검사인데 이 수치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건 노화의 일부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의 전문가 지침을 보면 75세 이상에는 이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실제 암과 무관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치 하나 때문에 불필요한 조직 검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77세 장민수님은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로 요실금이 생겼습니다.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고 외출할 때마다 불안해지셨죠. 알고 보니 암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면서 전립선이 커진 거였는데 검사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통증이 있다면 그때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수치만 체크하는 건 위험합니다. 수치만으로는 암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과잉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변에서 이 검사를 꼭 하라고 권유하던가요? 마지막으로 75세 이후 대장 내시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 내시경을 받으라고 하는데 75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어서 용종을 발견해도
그게 암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령층 대장 내시경에서 천공 위험은 젊은 층에 비해 몇 배 더 높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서 내시경 도구에 의해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막염이 생기고 긴 입원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79세 백성일님은 예방 차원에서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검사 도중 작은 천공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입원하셨죠. 몇 주 동안 항생제 치료를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습니다. 예방하려다가 오히려 큰 고생을 한 겁니다. 이전에 내시경을 했을 때 깨끗했고 현재 변에 피가 섞이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이 없다면 더 이상 내시경을 받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고령일수록 내시경 부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대장암 걱정 때문에 계속 검사를 권유하나요? 이렇게 5가지 위험한 검사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검사 대신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은 노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맞던 백신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령자 전용 고성능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 백신은 70대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극심한 통증이 몇 달씩 이어질 수 있고 폐렴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 2가지 백신은 검사로는 막을 수 없는 질병을 예방해줍니다. 접종 간격과 용량이 일반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일정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에 예방접종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단백질 중심 식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 감소는 넘어짐과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활동량이 줄면서 더 빨리 약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한 장 크기의 단백질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정량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식사에서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세 번째는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골밀도를 유지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한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서 20분만 걸으면 됩니다. 계단이나 경사보다는 평지를 권장합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도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는 검사처럼 불안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도 잘 오게 하고 식욕도 좋아지게 합니다.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오늘은 몇 분 정도 걸어보셨나요? 네 번째로 불필요한 검사를 걸러내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이 질문들만 잘해도 과잉 검사의 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검사로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나요?입니다. 검사가 수명을 늘려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수명과 관련이 없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만약 효과가 나타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80세인 분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검사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입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검사라면 몸 상태를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할 때는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검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 관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실제로 몸이 약해집니다.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밤새 걱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이 반복되면 혼자 앓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루 5분 감사일기를 쓰거나 짧은 명상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잡한 명상 기법을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마음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검사 5가지와 건강을 진짜로 지키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비교해 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의도로 검사를 찾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고 병을 미리 발견하고 싶고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이 마음은 정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연스러운 변화를 병으로 오해하면서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세균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만 치료하면 됩니다. 항생제는 부작용이 크고 내성균을 만들 수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합니다. 둘째, 심전도에 이상이 있어도 가슴이 편하면 문제 없습니다. 나이 들면서 심장 전기 신호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을 때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허리 MRI에 디스크 돌출이 보여도 통증이 없으면 그냥 노화입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근육 운동으로 좋아집니다. 다리 마비나 대소변 문제가 있을 때만 MRI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립선 수치가 올라가도 소변이 편하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는 이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치만으로는 암을 판단할 수 없고 조직 검사는 부작용 위험이 큽니다. 다섯째, 대장 내시경도 75세 이후에는 위험이 더 큽니다. 용종이 암이 되려면 10년 이상 걸리고 고령자는 천공 위험이 높습니다. 변에 피가 섞이거나 체중이 급감할 때만 필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검사를 늘리고 걱정을 키우고 일상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숫자만 보고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매일 인터넷으로 병을 검색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지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정말로 몸이 약해집니다.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실제 병은 없는데 불안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검사 수치가 만들어낸 병 말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의 핵심은 검사를 줄이고 삶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찾습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생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하루가 즐겁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걷기와 식사만 제대로 챙겨도 활력이 돌아옵니다. 하루 20분 걷기와 매 끼니 단백질 한 손바닥 이 2가지만 실천해도 근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걷고 잘 먹으면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으로 큰 병을 막고 불필요한 검사는 3가지 질문으로 걸러내고 불안한 마음은 감사일기로 다스리면 됩니다. 대상포진 백신과 폐렴 백신으로 위험한 감염을 예방하고 검사 권유를 받으면 수명 효과, 시기를 물어보고 자기 전에 좋았던 일 3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제안드리고 싶은 단 하나는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서 20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편한 옷 입고 편한 신발 신고 그냥 나가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매일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고 오래 사십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몸이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처음 며칠은 다리가 조금 무겁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 후에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한 달 후에는 걷기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질 겁니다. 검사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게 됩니다. 몸이 편하면 괜찮은 거고 몸이 불편하면 그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아끼고도 더 건강해지는 생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언제 걷고, 점심은 어떻게 챙기고,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잠들기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 선택부터 운동 타이밍, 수면 습관까지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가장 건강한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를 분석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고, 비싼 음식도 필요 없고, 복잡한 건강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것만 바꿔도 10년이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세요. 검사 때문에 고민하셨던 경험이나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고 다른 분들께는 귀한 정보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